수지는 가족회의가 끝난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이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가난한 집 애가 건방지게. 그 잔혹한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10년간 모범 며느리로 살아온 수진이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종갓집의 자부심을 느끼며 지내왔다. 하지만 6개월 전 둘째 며느리 미경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고졸의 평범한 집안 출신인 미경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차별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미경이 절망에 빠져 혼잣말하던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이런 편견과 차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모범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고 진짜 가족을 위해 싸우기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가족들 앞에서 녹음기를 틀었던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수진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바로 그날부터 말이다. 10년 전 26의 수진이 종갓집 대문을 처음 들어선 날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5대째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집안의 장손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이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대학 졸업장과 괜찮은 집안 배경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신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의 기대는 남달랐다. 종갓집의 며느리는 남다른 품격을 갖춰야 한다며 예법부터 차례 지내는 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쳤다. 수진은 성실하게 배웠고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을 기특해했다. 다른 집 며느리들과는 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다. 명절마다 이어지는 복잡한 제사 준비, 끊이지 않는 손님 접대, 까다로운 시댁 어른들 눈치 보기까지. 하지만 수지는 참고 견뎠다. 시어머니가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친척들도 수진을 모범적인 며느리라며 인정했다. 그런 인정 속에서 수진은 나름의 자부심을 느꼈다. 5년째가 되자 수진의 위치는 확고해졌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집안일의 상당 부분을 맡겼고 중요한 결정에도 의견을 물었다. 수진은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종갓집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고 동네에서도 모범 며느리로 소문이 났다. 하지만 그 모든 인정의 기반에는 조건이 있었다. 대학을 나온 교양 있는 집안 딸이라는 것, 예의범절을 잘 아는 괜찮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 수지는 자신이 그런 조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기반인지는 깨닫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종종 수진을 자랑했다. 친척 모임에서도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수진의 출신과 학력을 언급하며 뿌듯해했다. 역시 종갓집 며느리는 달라야 한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말하곤 했다. 수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지는 이 집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시어머니의 신뢰를 얻었고 남편의 사랑도 받았다. 친척들은 수진을 종갓집의 기둥이라며 인정했다. 그런 안정감 속에서 수지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갔다. 언젠가 시어머니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것이고 자신도 똑같이 후배 며느리들을 이끌어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울뿐인 것이었는지 수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그해 봄 남편의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수지는 마침내 며느리 후배가 생긴다는 생각에 설렜다. 혼자서 모든 집안일과 제사 준비를 도맡아 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하지만 예비 둘째 며느리 미경을 처음 만났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다. 미경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나간 25살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밝고 순수한 성격이었지만 종갓집의 복잡한 예법이나 관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미경을 대하는 태도가 수진을 대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수진에게는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품격을 강조하며 엄격하지만 애정 어린 가르침을 주었다면 미경에게는 처음부터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학력이 부족하다는 점, 집안 배경이 평범하다는 점을 은근히 문제 삼았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차이는 뚜렷했다. 수진의 결혼식 때는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격식을 갖춰 치렀다면 미경의 결혼식은 상대적으로 소박하게 치러졌다. 시어머니는 집안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모를 줄였지만 실제로는 미경의 집안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더 컸다. 결혼 후 미경이 집에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다. 시어머니는 미경에게 기본적인 예법을 가르치면서도 계속해서 부족함을 지적했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으면서 배우려는 자세도 부족하다고, 요즘 젊은 여자들은 버릇이 없다고 중얼거렸다. 수지는 처음에는 새 며느리에 대한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미경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고 수진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지적했다. 첫째는 대학을 나와서 달라도 다르다며 수진을 칭찬하면서 미경에게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경은 점점 위축되어 갔다. 수진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경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편애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자신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으니 미경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진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시어머니는 미경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 교양이 부족하다며 사소한 실수도 크게 나무랐고 집안격이 다르다며 은근히 무시했다. 미경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점점 지쳐갔다. 수지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받았던 인정과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집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지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10년간 쌓아온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미경이 시집온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명절 제사 준비 때마다 미경에게만 힘든 일을 몰아서 시켰다. 학력이 낮으니 몸으로라도 일해야 한다며 무거운 것들을 나르게 하고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하게 했다. 반면 수진에게는 대학 나온 사람이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편한 일만 맡겼다. 손님 접대 때도 차이는 명확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앞세워 손님들에게 자랑했다. 첫째 며느리는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좋아서 종갓집에 어울린다고 말하면서 미경은 뒤에 서서 차심만 나르게 했다. 미경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려 하면 학력이 부족해서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슬쩍 말을 끊었다. 제사 음식 준비도 마찬가지였다. 수지는 주요 음식 담당을 맡았지만 미경은 밑작업과 설거지만 담당했다.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은 정성과 격식이 중요한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했다. 미경이 배우려고 하면 아직 이르다며 뒤로 밀어냈다. 그러면서도 일손이 부족하다며 미경에게만 더 많은 일을 시켰다. 시어머니의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다. 수진에게는 여전히 정중하게 말했지만 미경에게는 반말을 섞어가며 명령조로 말했다. 고졸이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집안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식으로 핀잔을 주었다. 미경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고 견뎠다. 수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점점 불편해졌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에게 엄격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미경에 대한 대우는 자신이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출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었다. 미경은 정말 열심히 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종갓집 예법을 배우려고 노트에 정리해가며 외웠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까다로워질 뿐이었다. 수지는 자신이 받는 대우와 미경이 받는 대우를 비교하며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자신은 이해해주고 넘어가지만 미경은 크게 혼내는 것을 보았다. 같은 일을 해도 자신의 것은 칭찬하고 미경의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새 며느리에 대한 엄격함이 아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고졸이라서 걱정이라고 요즘 젊은 애들은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눈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첫째와는 비교도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는 것을. 수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노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대학 졸업장과 괜찮은 집안 배경 때문이었을까? 만약 자신이 미경과 같은 조건이었다면 지금처럼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년간 자신이 쌓아온 위치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미경의 표정이 수진을 괴롭혔다.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 시어머니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다. 미경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이 집에 온 후로는 웃음이 줄어들었다. 말수도 적어졌고 늘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행동했다. 이런 변화를 보는 것이 수진에게는 고통이었다. 미경이 시집 온 지 6개월이 되어갈 무렵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이제 노골적인 무시 수준에 이르렀다. 미경이 말을 하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물어도 형식적으로만 듣고 무시했다. 고졸이면서 무슨 생각이 그리 많냐며 빈정거리기도 했다. 특히 미경의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면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다. 미경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배경을 못마땅해하며 집안격이 다르다는 식으로 말했다. 종갓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미경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았다. 자신의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더욱 힘들어했다. 하지만 새 며느리라는 입장에서 반박할 수도 없었다. 그저 참고 견디며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수지는 미경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예전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고 늘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았다. 식사 때도 말수가 줄었고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수진에게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수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인정받았지만 미경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완고해져만 갔다. 수지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경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수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미경의 목소리를 들었다. 미경은 거실에 혼자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수지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미경은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혼잣말하고 있었다. 특히 미경이 한 말은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고졸이라서 집안이 가난해서 이런 취급받는 건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모두가 편할 텐데라고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미경이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 순간 수지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그런 희망조차 없는 것 같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미경의 상황을 단순한 적응 과정으로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시어머니의 차별을 알면서도 방관했던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받는 특혜 뒤에 누군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경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인정과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잔혹한 현실인지를 깨달았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만약 자신이 미경을 편든다면 시어머니의 반응은 어떨까? 10년간 쌓아온 신뢰와 애정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수진을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미경의 절망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미경의 절망적인 혼잣말을 들은 다음 날 수지는 용기를 내어 미경에게 다가갔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미경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수진이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수진은 자신도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경이 겪고 있는 상황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학력이나 집안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경은 그런 수진의 말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미경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털어놓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했다. 자신의 부모님이 무시받는 것 같아서 더욱 상처라고 말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능력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 억울하다고도 했다. 수지는 그런 미경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다. 수지는 미경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력은 낮을지 몰라도 생활에 지혜가 있었고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깊었다. 오히려 수진보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더 뛰어난 부분도 많았다. 수진은 미경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다. 사람의 가치는 학력이나 출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경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격려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황을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미경은 그런 수진의 말에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수진은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언행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미경에게 하는 차별적인 발언들, 불공평한 일분배, 무시하는 태도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점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시어머니가 친척들이나 이웃들과 대화할 때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수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공공연히 둘째 며느리의 학력과 집안 배경을 문제 삼았다. 종갓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첫째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미경을 상처 주는지 알면서도 계속했다. 수지는 미경과 함께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차별적 대우를 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기록했다. 미경도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수진의 격려에 힘을 얻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정리해 주었다. 두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한 연대감을 형성해 갔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시어머니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수진과 미경이 자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불편해했다. 특히 수진이 미경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못마땅해했다. 첫째 며느리까지 버릇 없어진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오히려 수진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수진은 이제 확신했다. 이런 차별과 편견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집에 들어올 모든 며느리들을 위해서도 이런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진과 미경이 연대를 형성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의 차별적 발언들을 녹음했다.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가난한 집애가 건방지게라는 식의 노골적인 말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미경도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특히 제사 준비 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별들은 더욱 명확했다. 수지는 사진으로 일의 분배 상황을 기록했다. 미경 혼자서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하는 모습들이었다. 반면 수지는 상대적으로 편한 일만 하는 모습도 대비되어 촬영되었다. 이런 자료들은 차별의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통화할 때 하는 말들도 놓치지 않았다. 수지는 몰래 녹음하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미경을 무시하는지를 기록했다. 집안격이 다르다는 말, 교양이 부족하다는 말, 종갓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들이 모두 담겼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편 남편들도 점차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동생은 아내가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새 며느리라서 어머니가 엄격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다. 형수인 수진과 아내인 미경에 대한 대우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동생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어머니가 미경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자신이 볼 때도 차별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진은 그런 시동생의 말에 힘을 얻었다.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가족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수진의 남편도 서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머니 편을 들며 며느리가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인 수진의 변화를 보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수진이 왜 갑자기 둘째 며느리에게 관심을 갖는지, 왜 어머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시어머니는 이런 변화들을 민감하게 감지했다. 수진이 미경과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아들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것에 불편해했다. 특히 수진의 태도 변화가 가장 큰 충격이었다. 10년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수진이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 첫째 며느리로서 집안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둘째 며느리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가족 내 분위기는 점점 미묘해졌다. 수진과 미경은 서로를 지지하며 연대감을 강화했고 남편들은 어머니의 태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끼며 더욱 방어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은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차별적 언행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었고 가족들도 어느 정도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미경이 혼자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다. 시동생도 가족회의를 제안하고 있었고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시동생이 공식적으로 가족회의를 제안했다. 어머니의 둘째 며느리에 대한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가족 모두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무슨 소리냐며 발끈했지만 남편들이 모두 동의하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가족회의 당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미경은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제 더 이상 미경을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다. 10년간 쌓아온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미경을 대하는 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력이나 집안 배경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느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라며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이때 수진이 준비한 녹음기를 꺼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짓는 가운데 수진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어머니가 평소에 미경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녹음기를 틀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가난한 집애가 건방지게라는 말들이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지는 계속해서 다른 녹음들도 들려주었다. 친척들과의 통화에서 미경을 무시하는 발언들, 집안격이 다르다는 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자신도 10년 전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고 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경은 다르다고 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강하게 반발했다. 현실을 모른다며 종갓집에는 그에 맞는 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들이 하나둘 수진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인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력이나 집안 배경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수진의 남편은 어머니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자신도 그동안 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다고 했다. 미경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시동생도 아내를 대신해서 사과를 요구했다. 가족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격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점차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시어머니도 점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가혹한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런 말들이 미경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조심하게 되었다. 적어도 노골적인 차별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자제하게 되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가족회의 이후 몇 달 동안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변화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경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인격적인 대우는 하게 되었다. 노골적인 차별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사라졌고 일의 분배도 좀 더 공정해졌다. 미경도 그런 변화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제사 준비 과정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시어머니는 미경에게도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인격을 모독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미경도 그런 변화를 느끼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수진과 미경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동료가 되었다. 수진은 미경에게 종갓집의 전통과 예법을 가르쳐 주었고, 미경은 수진에게 실용적인 살림 지혜를 알려주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이었다. 남편들도 이런 변화를 지지했다. 특히 시동생은 아내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는 것을 보며 기뻤다. 집안 분위기도 예전보다 훨씬 화기애애해졌다. 더 이상 누군가 위축되거나 소외되는 일은 없었다. 모두가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었다. 시어머니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학력이나 집안 배경보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미경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조금씩이나마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미경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미경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경은 그런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시작되었다. 종갓집의 전통도 조금씩 변화했다. 여전히 제사와 명절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희생되거나 차별받는 일은 없어졌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전통을 지키되 인간적인 따뜻함도 함께하는 집이 되었다. 수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특혜가 얼마나 조건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받아들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년이 지난 후 집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시어머니와 미경 사이에는 완전한 친밀감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이 생겼다. 수진과 미경은 진정한 자매처럼 지내며 서로를 지지했다. 남편들도 이런 변화를 기뻐하며 더욱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갔다. 수진은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10년간 쌓아온 안정된 위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것이 결국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제 수진은 단순히 순종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의 화합과 공정함을 위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성숙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자랑스러웠다.